이 세상을 바로 보고 또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보는 세상은 전부 다 허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은 이 생각하는 자아와 또 행동하는 자아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생각하는 자아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하는 건 생각하는 자아가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하는 자아는,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고 또 뭘 하는 그런 행동하는 자아는 무의식적으로 활동을 해서 여러분 모두는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내가 행동한다, 행동하는 거 있구나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건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자아는, 행동하는 자아는 생각하는 자아보다 2배 이상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거의 행동하는 자아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끌고 가는 건 행동하는 자아가 끌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아를 움직인다면, 지금 여러분은 원하는 것 모두를 현실에 이루어서 대성공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행동하는 자아가 생각대로 안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자아가 움직이는 능력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그 사이퍼는 행동하는 자아를 완전히 아는 사람만 쓸 수 있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지만 다급하면 써요, 전부 다. 특히 탈북민들이 탈북할 때는 거의 다 행동하는 자아를 씁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게 행동하는 자아예요. 아셨죠? 나는 28살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브에 보면은, 내 강의에 보면은 29살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전에는 29살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나이를 한 살 줄였느냐? 그게 아니고 요즘은 만 나이를 사용하잖아요. 전에는 한국 나이였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쓰던 방식대로. 그런데 여기서 28살이라고 한 건 그것을 하나 줄여진 이유는 만 나이로 28살입니다. 아셨죠? 나도 어떨 땐 헷갈려요, 이게. 그렇다고 나는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성직자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책도 보고 탐구는 했지만 관계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2살 혹은 3살 때부터 이 세상과 나, 그리고 존재와 모든 존재, 상호간에 그런 작용하는 것, 그 답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게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끼리 뭔가 어떤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무슨 작용이 일어나는 건지, 그런 연관성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했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존재와 또 존재 상호간에 관한 답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당시 저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에서 통역 일을 하였습니다. 통역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3살쯤 되었을 때 통역간지를 그만두고 경기도의 김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물론 이북에서 그 당시에 내려왔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 거기서 통역 일을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대학도 나고서 영어를 좀 한다고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통역 일을 했는데 3살쯤 됐을 때 우리가 이사를 했어요. 왜냐면 이사라는 이유는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아시죠? 왜냐면 내가 그 당시에 어떤 그 미군하고 그 미군 와이프, 양색 씨가 내가 하도 그 이쁘고 똑똑하다고 날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내 위에 형들이랑도 옛날에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귀한 자식인데 그걸 잊어먹었으니까 얼마나 눈이 뒤집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 통역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당시에 제일 높았던 사람이 아마 추스타라고 내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 추스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전역의 미군 부대에다가 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절대로 따지거나 그런 것도 하지 않겠다. 그냥 애만 돌려주면 된다.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원망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꾸 추스타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돌려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연락이 왔어요. 그게 이제 부산에서 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나를 찾아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직업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경기도 김포로 이사를 한 겁니다. 이 3살 때, 그래서 이제 김포로 이사 왔어요. 이게 3살 때, 원래는 4살이죠. 3살 때 나는 밑이 앞뒤가 뚫린 바지를 입고, 앞뒤가 뚫렸다는 게 뭐냐면 그 바지만 입고서 앉아있으면 오줌도 넣어도 되고 대변을 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뚫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뒤가 뚫린 바지를 입고 밭에 나가서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을 보고 앉아있는데, 아직 대변은 안 나고 소변을 보고 앉아있는데, 멀리서 개미 한 마리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개미는 조그만 개미가 아니에요. 좀 큰 개미예요. 까만 개미인데. 이렇게 개미 한 마리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개미가 내가 눈, 그 오줌 속으로 들어올까봐 매우 조바심이 났었습니다. 왜냐면 그 개미가 내 오줌 안에 들어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오줌이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미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그 내가 눈 오줌 가까이 왔을 때, 그 경계선 가까이 왔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오줌이다. 그리고 요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안 돼. 여긴 더러운 것이야. 하면서 마음속에서 절교를 하니까, 안 된다고 막 절교를 하니까 개미는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바로 왔다가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듯이 오줌 눈 경계선 가까이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휴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존재와 존재 사이에 상호작용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비록 개미지만 이 개미도 이렇게 의사소통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나는 여러 가지 소통하는 게 맞습니다. 그 나중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옛날에는 밤하늘에 별만 쳐다봤어요. 저게 우주의 다간이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저런 건 어떻게 생겼으며,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걸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도 나는 그 뭐 애들하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저기 어디 늪사람 밑에 가서 앉아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애들이 하도 그 앉아있으니까 나보고 공이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축구 골대가 있는데 그 6학년 애들이 쓰고 5학년 애들이나 그 밑에 애들은 내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나를 골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 대 맞추면 자기가 한 것씩 먹는 거야. 내가 나중에 그걸 알아가지고 도망갔지. 어디로 도망갔냐면 저 미끄럼틀에 도망갔어요. 그 위에. 거기서 항구통에 가서 서 있었더니 그걸 또 내려오라고 나보고. 아,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또 그렇게 병신이야? 또 거기 내려서 공 맞고 앉아 이렇게. 그래서 안 내려갔더니 이 자식들이 왔는데 다리를 들어가지고 거꾸로 떨어졌어요. 거꾸로 떨어졌는데 또 코피가 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 지금도 신기해. 그게 떨어졌으면은 코피가 났으면 내가 틀림없이 얼굴이 이렇게 쿵 찐 것 같은데, 근데 목 부러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생각하는 자아, 이 생각하는 자아로 알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를 뭐 몇십 개씩 따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생각하는 자아는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때가 내 나이 26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26살쯤 이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공부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또 생각을 많이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생각 가지고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예, 그림 보세요. 이 책. 이 책은 그때 나는 이미 21살 때 4차원세계의 신비 등 2권의 책을 통해서 세상에 발표를 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21살 때 이미 많은 거에 대해서 써가지고선 세상에다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책 보고 했는데 도저히 우리의 이 생각하는 이 자아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내 나이 28살 때는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이 우주를. 우주가 있으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느냐 하는 그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나는 뭐냐면 알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싶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니까 막 미칠 것 같았어요.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우주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나가 없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나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왜냐하면 이 생각하는 나는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가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좋으니 나쁘니 키가 작으니 크니 이런 게 다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가 없어져야 우주 전체를 받아들여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생각을 없앤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나는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세상을 느낀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쩌다 해보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냐? 생각을 없애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게 없애지 알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생각을 없앨 수 있느냐 이거야. 이걸 뭐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머리가 막 뜨끈뜨끈하고 터질 것 같아. 그러면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찬물에다가 머리를 담그고 팍 흔들어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원해지면 서늘해지면 다시 나와서 다시 있고. 정말 그때는 주로 집안에만 있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난 죽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때. 죽어도 이걸 아는 거라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또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난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 죽습니다. 알았죠? 죽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0월 중순쯤 되었을 때 나는 너무 지쳐서 탈진이 되는 거야. 너무 지쳐서 방 안에 침대에 쓰러져서 누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내 방에 있는 침대는 그 병원에서 쓰던 그런 침대였어요. 그 침대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나무로 된 1인용 침대였습니다. 이 나무로 된 침대라는 게 뭐냐면은 요즘 여러분들 스프링 침대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는 그 나무로 된 침대 썼어요. 왜냐면 척추나 이런 데 하려 그러면 이렇게 푹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나무로 된 침대였습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누운 그 내 몸 위에는 바로 그 몸 위에는 60촉짜리 백열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기 내 방에 그때 60촉짜리 백열등이 거기 켜 있었어요. 줄에 끄달려서 내려와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내가 주로 책만 보고 연구하는 것이라 다른 적이 없어요. 책하고 그 백열등하고 침대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탈진 상태에서 의식이 점점 사라질 때, 탈진 상태까지 의식이 가물가물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눈앞에 백열등이 깜빡하면서 꺼져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괜히 그게 나갔겠어, 그게? 깜빡하고 나간 겁니다. 불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나는 세상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불이, 저 백열등에 불이 켜질 수 있었던 건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에너지가 빠지면은 여러분들도 그 피라미드 끊어진 백열등하고 다른 바가 없죠. 어쨌든. 그래서 에너지가 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걸 그 당시에 느꼈어요. 그렇게 어쨌든 세상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사라진 공의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식이 상태는 공의 상태인데 그건 생각하는 자아가 아니고 공의 상태라는 걸 그 당시에 느꼈어요. 왜냐면 의식, 무의식 그 당시에는 그 깨달음 상태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느껴집니다. 생각하는 나가 아니고 생각조차 없는 나가 진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식이 들어온 그 생각은 거의 다 그 잘못되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걸 본인의 본체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생각조차 없는 나가 진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에너지가 서로 끌어당겨서 뭉치게 되면 에너지가 뭉치면은 존재가 되고 존재 또 뻗어나가서 작용을 하면은 행동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뭉치면 이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 다 에너지가 뭉쳐서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거. 그리고 이것이 뻗어나가서 작용을 하면은 그럼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이렇게 내가 없어져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말로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로 들으면은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건 정말 죽어도 한 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깨달음은 이렇게 내가 없어져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내가 없어져야지 나타나는 거지 내가 아는 깨달음 다 그건 망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성현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성현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우주의 원리나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이 우주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가능하다기보다는 반드시 같은 시대의 성현을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내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의 생각하는 자아는 머나먼 시대의 성현,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뭐 석가나 뭐 마호메트나 또 누구야? 예수나 또 하레클리슈다나 이런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해해요. 그 당시에 얘기하고 오늘날의 얘기하고 틀리는 거예요. 잘못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공간과 같은 상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공간과 같은 상태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 속에서 에너지가 끌어당겼을 때는 존재가 되고, 공간 속에서 이 공간 안에서 에너지가 끌어당기면 이런 존재가 되고, 또 뻗어나갔을 때는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존재하고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빈 허공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허공이 없으면 에너지가 또 작용을 못해요. 이 허공 때문에 에너지가 결국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 뭉쳐있으면 못하죠. 설명은 이렇게 존재, 작용, 공간이지만 결국 이 셋은 통틀어 하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죠? 뭉친다는 게 다르고 뻗어나가는 게 다르고 빈 공간이 다르고 이렇게 다른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통틀어서 이게 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거예요. 깨달음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소중한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옛날에 동양에서는 이것을 음과 양 그리고 무극이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무극. 원래 우리나라 지금 태극기를 쓰고 있지만 태극기 가운데 동그란 거 두 개 있는 게 이게 무극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과 양 그리고 무극이라고 우리 동양에서는 말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입자와 파동 그리고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존재하는 입자는 즉 음이라고 그러고 동양에서는 또 작용하는 파동을 양 그리고 이것들이 존재하는 이 공간과 같은 세상을 무극이라고 한 것입니다. 동양은 그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그래도 많이 현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입자와 파동 그리고 공간이라고 말하고 우리 동양에서는 입자를 그리고 작용을 양을 파동을 양 그리고 이 공간과 같은 세계를 무극이라고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은 입자와 파동은 결국 같은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양자역학이라든지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입자와 파동은 결국은 같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입자로 나타나고 공간으로 작용할 뿐이에요. 이 공간 안에서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세계인 것입니다. 아셨죠? 공간 안에서 우리가 무주는 하나예요. 이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봤자 전부 다 하나다 이겁니다. 세계가 다 통틀어서 하나다 이거예요. 공간, 존재하는 입자, 움직이는 파동, 이 세계가 결국은 다 같은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예. 이 서양에서는 이 생각의 세계를 지옥이에요 이게. 알았죠? 이제 지옥 천당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용의 세계를 천당. 그리고 이것을 관장하는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 지옥, 작용의 세계를 천당. 그리고 이것을 관장하는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나가 뭐냐면 즉 에고는 의식이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 그러면 다들 알죠? 지금 자기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걸 말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지만 이 행동하는 나, 즉 무의식이에요. 행동하는 나는. 무의식은 의식이 없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 이유가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많이 얘기하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금방 알아들을 것 같지만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듣다가 보면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그때 알게 돼요. 그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는 나를 하느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이에요. 행동하는 나가. 그러나 생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뜻한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행동하는 자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자아 속에 들어가야지. 즉 내가 요번에 100억을 벌겠다, 뭐 1억을 벌겠다 하면 1억이 생각으로 하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행동하는 그 안에 1억이 딱 들어있으면은 여러분들 행동하는 나가 무의식적으로 그 1억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도 하고 그리고 1억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셨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행동하는 자아 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서양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해내요. 근데 믿음이 아니고 될까 하면은 벌써 될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은 염려한 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면 안 나타납니다.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된다가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이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나 속에 들어가면, 행동하는 자아 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결국은 된다가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을 서양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 믿음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느님이 현실에 실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그리스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이 해줬다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내 믿음을 갖고 하면 하느님이 해줬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결국 하느님은 행동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행동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행동하는 자가 하는 거지, 뭐 하느님은 저 귀신처럼 어디서 나타나고 도깨비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은 살아있는 현 시대, 지금 이 현 시대에 성현의 말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그렇듯하게 이해가 되죠. 근데 옛날에 하느님이 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억지로 믿으라 그러고. 그거 딱 억지로 믿는 사람들, 그거 쉽게 말하면 그 일종의 그거 정신적인 이상한 증세입니다. 그것도.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있지도 않은 존재의 세상을 이미지로 그리면서 망상을 떠는 것입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망상 떤다. 이 오늘날의 세상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말이야 혼란스럽죠.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뭐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뭐 사회주의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고 사회주의가 없습니다. 그냥 나 필요하면은 그냥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이렇게 혼란스럽죠. 그리고 매우 위태롭습니다. 지금 아주 위태로운 세상이에요. 지금 내 편, 네 편이 없어요. 지금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세입니다. 이게 진짜 말세예요. 아셨습니까? 전에 뭐 30년 전에 말세, 이건 그런 대로 체계가 다 있었어요. 지금 체계가 없어요. 말세입니다. 자,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지가 곧 법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법 안 따진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탄핵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말세기 때문에 그래, 말세. 이것은 이 지금의 세상을 생각하는 자아가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자아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세가 된 거다 이거예요. 어떤 그 체계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한 정통성을 부인하고 지멋대로 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지금 혼란스럽고 위태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자아는 곧 에고라는 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에고가 그걸 생각하는 자아예요. 그리고 우주가 이끄는 세상과 상관없이, 우주가 이끄는 세상과 그거랑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나를 위해 작용하기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종교라고 하면서 무슨 신처럼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이게 누구 이란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름도 난 외우지는 못해요. 그 사람도 앉아서 방귀 들었다고 총으로 쏴 죽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태롭죠. 나라가. 세상이 위태롭죠. 말세입니다. 말세. 그리고 서로 나를 고집하다 보면은, 나 하면서 나를 고집하다 보면은 세상은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지금 세상을 냉정하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 혼란이 왜 오는지, 또 왜 위태로운지 냉정하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을 평정하고,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현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트럼프 말 들으면 더 혼란스럽죠. 무슨 돈 벌겠다고 관세를 막 끌어들이더니 결국은 까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손해예요, 손해.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하는 자아로다가 계산하면 안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계산으로 해야지 그렇게 지 생각대로 막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반드시 성현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혼란을 통해, 지금 같은 혼란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지금 이 말세가 온 이유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우리는 뭐냐면 새로운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격상, 더 높아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까지 인간은 생각하는 자아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생각하는 자아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자아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을 진짜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을 진짜처럼 느껴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속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세상이 진짜처럼 느끼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사람, 그 위에 있는 어떤 존재, 그것들은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속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또 들려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북도 봐요. 저 김정은이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그걸 받아들이면 저렇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죠, 저거를. 인간같이 안 생활을 한다는 거를. 반면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세상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면 그거 안 보이니까 또 안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 이야기도 처음 듣는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중국의 공자도 그랬고, 공자 시대의 공자는 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과학공부 선생 가다가 공자는 죽었어요. 공자도 그랬고, 예수 또한 멸시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 같고 그래서 천당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당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어차피 지옥 같으니까 천당에 가면 낫겠지. 천당이 뭔지도 모르면서 천당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곳을, 이 지옥과 같은 이곳을 천당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지옥과 같은 이곳을 천당과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인간을 통해서 안 합니다. 인간을 통해서 안 하고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을 이미 나는 지금부터 한 2, 3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은 육각형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서 육각형을 퍼뜨린다고 내가 그랬어요. 사이퍼를 통해서 퍼뜨린다고. 요즘은 물론 내 얼굴도 육각형 안에 들어있죠. 요즘은 방송국에서 다 육각형 안에 사람 얼굴 집어넣대. 그리고 여기저기 육각형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저 육각형이 전부 다 내 새끼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저것들이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천당과 같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 해결책은 생각하는 나, 즉 에고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나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옛날 성현들은 이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고, 옛날 성현들은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닦으라고 했다면 마음을 닦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서 이 짓하고 이런 걸 했어요.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틀리다 이거예요. 나는 눈앞의 현실을 위해서 마음, 즉 행동하는 자아를 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자아를 쓰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걸 전부 다 창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하고서 죽으면은 그거 살아서 죽었다고 말하기 힘들죠.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게. 아셨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절대로 그게 명상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지 말고 현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행동하는 자아가 움직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감각은 현실 그 자체를 파악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럼 보고 듣는 그 감각은 현실 그 자체를 파악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면 의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정체, 저 의도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속아 사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속아 삽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속아 살고, 중국은 중국대로 속아 살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그냥 속이려고 마음먹은 정부가 나와서 속이려고 하면 여러분들 속아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아가 육체를 통해서 받아들인 감각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자아가 육체를 통해서 받아들인 감각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감은 눈, 코, 귀, 입, 피부,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감각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하는 자아는 세상을 직접 느끼고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아는 파악을 못해요. 들리는 대로 들리고 보이는 대로 받아들일 뿐. 근데 이 행동하는 자아는 세상을 직접 느끼고 파악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직접 느끼고 파악하는 감각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예. 기감은 물론 내가 만들어낸 단어지만 이 기감을 앞으로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다시 말하면 이게 기예요, 기. 우리 동양에서 말하면. 기가 세상을 직접 느끼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가 직접 나가서 직접 느끼는 거예요. 파악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육감, 또 직감, 그리고 영감이나 예감 따위가 바로 기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벌어질 일도 알고, 또 대화는 안 해보더라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사람뿐만 아니에요. 짐승하고도 통합니다. 짐승, 또 식물 이런 것하고도 통하고 하다못해 무생물하고도 통합니다. 아셨습니까? 왜냐면 다 같이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동하는 자아는 기감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느끼며 또 현실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행동하는 자가 결국은 기감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또 느끼고, 그리고 현실에 평화롭고 또 풍요로운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행동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자는 못합니다, 결코. 그리고 행동하는 자는 누구나 갖고 있으며, 여러분들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며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이걸 의식적으로 사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단지 생각하는 자아가 중심이 되어 그것을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행동하는 자아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잘 못 느껴요. 왜냐면 생각하는 자아 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 행동하는 자아를 확실하게 알고 직접 사용하면 모두가 원했던 자기 생각을 현실에 실현시킬 것입니다. 모두가 원했던,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것을,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자아가 안에만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가 이 세상에 현실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현실에 실현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여기 이 사진들을 보세요. 자, 이제부터 이 사진들을 보세요. 이 행동하는 자아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며 또 동시에 원했던 세계를 현실에 끌어옵니다. 이 행동하는 자아는 내가 예를 들면 어떠한 세상을 갖고 싶다 하면 그 세상에 뻗어도 나가지만 그런 세상을 이 현실에서 끌어들이기도 해요. 그런 걸 하는 것이 바로 이 행동하는 자아입니다. 행동하는 자아는 이렇게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된 행동하는 자아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을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도 뒤에서 있는 그림에 보면은 저것들이 물론 내가 짬좀 있었던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전에는 그 맨발 걷기를 한다고 요 위에 산에 올라갔어요.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아무 꽁이나 새 보고 저거 한번 대화해보라고. 여러분들은 인간이죠? 그래.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나가서 저 여자가 많으니까 한번 꼬셔봐라. 그게 아무나 가서 꼬셔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뜻이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뜻이 맞는 것만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거 행동하는 자를 쓰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럼 내가 거기 갔을 때 어떤 까치가 한 마리 앉아 있었어요, 저기. 그래서 내가 까치야, 이리 와. 그러니까 까치가 까까까까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먹을 것도 주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했어요. 쌀알 같은 거 주니까 안 먹더라고, 쌀알은. 그건 흔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뭘 잡아먹는 거야, 거기서. 잡아먹고. 내일 또 만나자. 그러니까 내일 또 왔어요, 걔가. 그래서 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좀 놀다가 내가, 야, 그럼 물 마시자. 그러니까 그 까치가 후루룩 나가서 그 의자 위에 거기서 앉아있는 거예요. 의자 등 기대는데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앉아서 내가 물 마시자 그러니까 이제 물 먹으려고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갔지. 가가지고 그 옆에 저 옷으로 나와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 여기 주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봉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물통을 주면서 내가 물통을 야, 좀 열어봐라. 그러니까 그걸 못 열었어요. 그러니까 까치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해석하면은 알지? 야, 이 병신아, 인간이 그것도 하나 못 여냐? 그래서 내가 돈을 내놔. 그래서 내가 열어주니까. 그럼 내가 열어서 조금 좀 마셨죠. 그냥 뭐 혹시
맛이 어떤가 어쩌서 보고서 이렇게 주니까 자기가 쫙쫙쫙 먹고서 그리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곤충 중에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마귀입니다. 사마귀가 곤충의 왕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내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내가 곤충의 왕에 대해서 많이 강의도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 고속도로 이렇게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곤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잖아요. 사마귀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마귀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하나는 그 검은색 비슷한 거, 검은색이 아니라 짙은 밤색한 거. 하나는 초록색하고. 그래서 내가 글로 올 줄 알고서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보다 훨씬 나아요, 얘네들이. 얘네들은 기가 물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손 대니까 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같이 조금 놀다가 내가 이제 가라. 그래서 날려보냈어요. 날려보냈으니까 또 다시 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짐승들이랑 곤충들이지만 여러분들 나랑 같이 다니면 재미들은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하루는 내가 그 맨발 걷기 한다고 어느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갔는데 그 계단이 있었어요. 그 어떤 꼬마가 저 위에서 한 5살쯤 되는 애인데 엄마 손 잡고 가더라고요. 그들이 엄마 손을 놓고선 엄마는 먼저 올라가서 안 보이고 그 애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니까 지가 얼른 내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손 붙잡고 같이 가자고. 그런 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는 내 앞에서 들어 누워서 자기 만져달라고. 그 주인이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가요. 나 이러면서. 그런 일 많아요. 그리고 또, 저기는 좀 말도 어느 오행가에 있는 건데 내가 서로 통한 다음에 이렇게 가셨으면 포근하게 따뜻하게 했어요. 근데 어떤 식당에 가니까 또 고양이가 거기 있길래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럼 내가 이렇게 오라 그러면 와요. 와서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이 전부 다 행동하는 자아를 통해서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텔레파시예요. 그게. 말로 하면 그게 텔레파시예요. 그게.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그게.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동하는 자아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을 텔레파시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리고 원했던 생각 그 자체로 대화를 하거나 현실에 실현하는 사람을 원했던 걸 현실에 만들어내는 사람을 싸이원이라고 합니다. 싸이원. 싸이원은 여러분들 에고하고는 틀려요. 에고는 서로 각각 틀립니다. 분별을 일으켜요. 그러나 싸이원은 같은 그런 행동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방법이 똑같아요. 그리고 같은 에너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싸이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영혼의 힘이 하나를 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싸이원의 능력이 곧 싸이파워입니다. 여기서 싸이는 행동하는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앞으로의 미래는 싸이원이 중심이 되어 싸이파워를 통해 가장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자아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이 싸이원이 중심이 돼서 이 싸이파워를 통해서 하는 이 세상은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풍족한 세상, 지구는 이렇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자아끼리는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없애고 행동하는 자아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돌리기 시작하면 결국 이 세상은 평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는.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싸이원이 되어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